안녕하세요. 한양학원 지점장 교육을 맡게 된 대구 원장 정소희입니다. 지금부터 한양학원 지점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지점을 운영하려면 학원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막막한 기분이 들 수 있어서 지점장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부터 상세한 실무까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정답은 아니더라도 관리자로서 업무를 진행했던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점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지만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식입니다. 한양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양학원의 큰 틀 안에 지점마다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정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 발전을 위한 방향을 관리자가 찾아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업무의 자율도가 높은 만큼 만족도가 높고 그만큼 지점이 내 것이라는 책임감도 동반이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리더십. 한양학원은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상담교사, 컨설턴트, 강사들까지 많은 직원들이 어울려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 직원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며 업무를 배분하는 것 또한 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직위에 기반한 독단적인 권력이 아니라 수평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한 통솔력이 중요하겠죠. 조직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다고 반드시 그 사람을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갖춘 좋은 관리자는 어떤 면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장점을 발견하여 극대화한다. 개인 감정이 아닌 능력 위주로 직원을 높게 평가한다.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닌 팀을 만들어 운영한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귀를 열어 의견을 많이 듣는다. 자신의 무용담보다는 직원의 잘잘못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진다. 사람이 아닌 상황을 장악한다. 직원의 성과는 공개적으로 공유한다. 보상은 항상 적절히 한다. 보상의 방법 또한 물질적인 것 외에 성취감이나 소명감 등 비물질적인 것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리더는 편하게 동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스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윗사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스텝 마인드를 가지고 동료들과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미래 세대의 진짜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관리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젊은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지점장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단순하게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을 업무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둘째, 학원 운영 방법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는지. 셋째, 학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범죄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한 건물에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가 되면 다른 유리창을 깨는 것에 다들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곳에 쓰레기가 버려져서 방치가 된다면 이곳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관리자의 마음가짐을 드려보았는데요. 이제는 지점장으로서 실행해야 되는 업무 방향과 상세한 실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점장의 역할. 지점장이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크게 보면 목표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목표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2억 달성은 목표 설정입니다. 지점장만의 목표가 아니라 직원 모두가 공유를 하는 것이죠. 이 매출 2억 달성을 위한 과정, 그것이 시스템 설정입니다.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하고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만든 시스템은 한양학원의 프로그램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하는 것이 지점장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지점장이 이제부터 프로그램 운영 시 주의할 점과 관련되는 실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프로그램 운영 시 주의할 점은 매출 증대와 그와 관련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먼저 매출 증대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단순히 많이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학원의 목표는 매출,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매출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양학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죠. 첫 번째, 수강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어에서 파닉스, 문법, 회화 정도로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회화용 특강을 진행한다거나 연말에는 팝송 특강을 준비한다거나 계절별로 수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혹은 성인 기초 영어에서 벗어나 토익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문법반을 개설을 해도 됩니다. 수능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공부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종일반 외에 최소의 수능 공부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능 최저 대비반 등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학생들 선택의 폭도 넓히고 등록을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수업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면 홍보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TV 광고 등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자주, 더 많이 한양학원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 게시대의 포스터 진행이라든지 전단지를 곳곳에 부착해 두던지 이런 오프라인 광고도 있겠고요. 요즘처럼 SNS와 바이럴이 중요한 때는 인터넷의 무료 수업 자료 배포나 이벤트 등록 시 컨설팅 제공 등의 홍보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는 간판 변경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양학원 간판이 이전에는 주부 성인이라는 글씨가 아주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부터 주부 대신 입시라는 글씨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양학원에서 입시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고객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업도 만들고 홍보를 진행했으니 수강료 책정이 되어야 되겠죠. 각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교습비 분당 수강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분당 수강료의 총 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실무적인 부분이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수강료 책정 방법을 예시로 준비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대구 검정고시 분당 수강료는 87원입니다. 여기에 시수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한 타임에 45분씩 수업을 하니까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계산을 해보면 총 360분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60분 곱하기 주 5일 수업이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곱하기 4.2. 4.2는 4주보다 이제 조금 더 되기 때문에 4.2를 하는데 대구는 이렇지만 뭐 다른 지역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총 7,560분이 나오는데요. 7,560분에 분당 수강료를 곱하면 65만 7,7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검정고시 월 수강료는 6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분당 수강료도 각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다르니 지점별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이 벌어도 많이 쓰이면 매출은 오르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출을 줄일 때 신경 쓸 것은 환불 방어와 학부 자동화로 인한 관리 시간 단축, 그리고 수업 개강 폐강입니다. 공통점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방치해서 지출을 만들지 말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불 방어는 지점장 분들도 환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결제만 올릴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가 아닌 학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같은 이유의 환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죠. 학프의 경우에도 지점장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면 수정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수업 개강 폐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대비 강사의 용역비가 너무 많다거나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을 개강하는 것이 오히려 매출을 더 증대시키는 방법이라면 다른 방과의 합반이나 폐강이나 직접 흐름을 만들어서 지출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보셨죠? 저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면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저는 벤치마킹과 학생들의 니즈 파악으로 지점장은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대형 수능학원, 보습학원, 영어학원, 인터넷 수업 제공하는 사이트 등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시고 그 학원의 프로그램을 자주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수업과 관리 방법을 공부할 수도 있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 학원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자주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요즘 유행하고 관심도가 높은 공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자료 준비도 하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는 대부분 서류 작업이고 교육청과 노동청 등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교육청 관련 업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원의 점검을 나옵니다. 원내에 비치해 두어야 할 점검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 운영 등록증, 교습비와 반환 기준 게시물, 학원 강사 게시표는 상담실 내에 보이는 곳에 모두 비치를 해두셔야 합니다. 원 외에도 교습비는 게시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점에 속한 지원청에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5개 게시표와 학원 원내 게시표 두 가지를 모두 게시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교육청 점검 시에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매출 전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수강료 책정에서 교육청에 신고된 부분과 동일하게 등록을 받고 있는지 카드와 현형 등 매출 전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수업을 등록하게 되었을 때 해당하는 수강증은 원내에 3년에서 5년의 보관 의무인데요. 교육청 송수신 서류는 관리를 정리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증 의무 보관 기간이라든지 교육청 송수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지원청에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원장 연수나 강사 연수가 지원청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참가하시고 연수증은 학원 원칙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수, 학원 연수, 원장 연수랑 강사 연수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불참하시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장으로 있다 보면 구인 업무를 자주 보셔야 하는데요. 직원 채용 시 사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교사와 강사 혹은 일용직 청소 직원 등 누구라도 상관없이 학원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의 경우는 성범죄 조회를 2주 안에 지원청에 강사 등록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를 경찰서에서 한 다음 2주 안에 교육청 지원청에 강사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조회와 강사 등록이 모두 진행이 되면은 교육청에서 강사 명부를 확인을 하는데요. 요거는 전산 등록 교육청에서 전산에다가 등록을 하면 그 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나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강사 게시표와 직원 명부를 바로 수정을 해서 학원 내에도 게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강사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는 신고를 했는데 학원 내에 있는 강사 게시표를 수정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범죄 조회를 하고 강사 등록을 한 다음에는 학원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강사 게시표와 직원 명부 등을 모두 수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필수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청에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요.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노무 관련 업무입니다. 문제 발생 시 노동청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표의 계약서 종류를 잘 읽어보시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가끔 수습이나 교육기관은 또 구두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계약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강사들이 프리랜서라는 점인데요. 가끔 지점장 분들이 강사들과의 관계에서 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은 프리랜서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학원에서 일방적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원본은 기획실로 발송을 하시고요. 계약 상대자에게도 사본을 꼭 제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시설 관련 업무입니다. 학원으로 소방 점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변경 요청 시 점검이 나올 수 있으니 원 내에 소화기나 손전등이 개수에 맞게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비상구 유도등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나 냉난방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기기 점검과 분기별 타이머 조정 등 사소한 시설 점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을 운영하다 보면 상담교사와 강사 등 구인을 할 일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구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채용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교사 구인 시 면접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인사성, 적극성, 밝은 표정입니다. 상담교사는 한양학원 학생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학원의 직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 잘하는 직원을 뽑으면 좋겠지만 저 세 가지만 신경을 쓴다고 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담교사들의 경우 구인 후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원 프로그램 숙지는 기본이고 영업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등을 모의 상담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 구인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꼭 시강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고 열정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 강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서를 하면서 수업이 가능한지, 목소리는 크게 전달이 되는지, 발음은 정확한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사는 수업만 잘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지만 직원을 구인하고 나서 검정고시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노무 업무에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강사들은 프리랜서로서 학원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수업 시간 엄수, 책임감 있는 강의만 약속한다며 커리 구성부터 심지어 의복도 자율도가 높습니다. 지점장의 강압적인 관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학원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지점장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입 지점장의 경우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뒤에는 37배 성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내 앞의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매일 1%씩 성장하는 관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